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은 집단 린치로 만들어지는 좌파 친화적 생태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그 훌륭한 사법 영웅이라고 불리어졌던 지판사를 파렴치범으로 몰면서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좌파, 민주당, 좌파들 그리고 민주당 왜 그 위성정당들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선거에 이기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끔찍하기만 합니다. 네, 법조계를 향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겁먹은 우파는 눈치만 힐끔힐끔 쳐다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좌파는 닥치고 내 편이다 하고 챙기고 난립니다. 소위 말해서 그레시안 법칙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소위 일반 사회에서 배웠던 그레시안 법칙. 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아시죠?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그런 세태가 지금 됐습니다.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이번에 투표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만장일치가 되라는 법이 없겠다고 생각한 순간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 때 대한 그 헌재 판단이 4대4로 끝났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내가지고 아주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임명 순간부터 무조건 탄핵하기로 한 사람이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관 중 8명 중 절반이 탄핵이 옳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틀 근무한 사람이 탄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나라 운명이 완전히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기사회생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방통위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한 것은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 이 중 절반이 그랬습니다. 아니 이틀 근무한 사람한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순좌파들, 소위 직무대행을 맡았던 문영배, 정계선, 좌파들, 우리법, 국제인권법, 그 다음에 이미선, 정정미 이런 여성 3명이 모두 합친 듯이 여성이 여성을 밀어냈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했다는 것,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역사가 바로 간다면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루 이틀 근무한 사람을 탄핵을 시키느냐. 무슨 여성 재판관들이 그 여성을 바라볼 때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념에 따라서 그냥 콱 몰려가지고 문영배 따라 전부 다 파면 이틀 근무한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전부 4명이 파면을 시킵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입니까? 야당 폭거로 방통위가 정원을 못 채운 책임을 방통위원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야당 자기들이 선택을 안 해줘 놓고 야당이 방통위원장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재판관 그 재판관 4명은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민주당이 지명하거나 추천한 사람입니다. 눈 딱 감고 자기 편 손을 들어줬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됐습니다. 헌법 가치를 지켜낼 의무보다 진영 논리를 앞세운 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김창균 이 논설주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의힘이 지명하거나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도 진영 논리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는 쪽에 설 수도 있겠다 싶었고 또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도 50대 30 언저리에서 형성되고 있었는데 인용 5대 기각 3으로 파면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완전히 나왔는데 수진영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윤 대통령은 8대 0으로 파면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원망의 대상은 정영식이었습니다. 정영식, 김영두, 조한창 여성 판사, 이렇게 해서 기대를 했던 우파들의 그 기대와는 완전히 정다른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영두가 정형식은 어떤 왜 저랬다, 뭐 이 사람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고 후문들이 많이 나왔지만 여기서는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양심과 양식을 깊은 국민들의 회의의 눈으로 응시하게끔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좌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었던 그 지기현 판사 있지 않습니까? 지기현 판사 처지를 보면 지기현 판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민주당은 집판사가 룸사롱에 술 마셨다면서 중범죄자 취급을 했는데, 아니 공수처는 민주당 하명을 받들어 집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집판사가 남자 2명과 술집으로 추정되는 테이블에서 함께 앉아있는 사진이 유일한 단서인데 그게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테이블 앞에 술병도 술잔도 보이지 않습니다. 동석자들이 재판 관련자라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집판사가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내몰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속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을 내린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좌파의 심기를 거스렀고 그 범죄를 처단하고 이를 지켜보는 다른 판사들에게도 허튼 짓 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집판사처럼 혼나라는 경고를 보내려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이례적이긴 했지만 그 판단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밀어붙인 윤 대통령의 구속의 적법성에 상당수 법조인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니다 생각한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수렁에서 건져낸 판결들은요, 보통 사람 눈으로 그 정당성에 동의하기 힘든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이 후보 선거법 위반 20맡은 서울고법 형사 6-2부, 그 사람들 있죠. 정재호 판사 낯살 먹어가지고 좌파의 수장 노릇하면서 그 같이 함께 합의를 한 그 이예슬 판사, 최은경 판사 전부 좌파들입니다. 이 좌파들이 1심 판결에서 이재명에게 유죄, 1심에서 1년 징역형을 하고 집행유예 2년을 냈는데, 아니 2심에서 이자들이 다 우리법연구회, 하나는 이 우리법연구회입니다. 그 나머지는 좌파들입니다. 여성들. 이 세 사람들이 대등재판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하지만 주도는 이 정재호가 합니다. 낯살 먹은 정재호가 합니다. 이자가 우리법에 아주 고수라고 합니다. 무죄를 줬어요. 그게 한 개가 아니고 조목조목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이래서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고심에 올라와서 대법원 전원 합의부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더니 이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좌파들이. 이 민주당 좌파들, 이재명을 비롯한 좌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장을 끌어내려라, 대법원장 이 조이대를 갖다 파면시켜라, 탄핵시켜라, 청문회 열어라, 대법관수를 늘려라, 어쩌고 저쩌고. 국민 여러분은 보시다시피 얼굴 찌푸리는 사태가 많이 일어났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그랬습니다. 2심 정재호 이하 이예슬, 최은경이가 판결한 무죄는 2심이 이 후보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했으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라고 1심이 옳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을 위협하고 사법부를 위협했어요. 위증교사 1심 맡은 서울지방법원 형사 33부 위증교사에 대해서 무죄를 또 냈습니다.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를 주고 위증을 교사를 한 사람은 무죄를 줬습니다. 이 후보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이 후보를 위해서 위증범죄를 저지른 그런 결과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말 되는 세상입니까? 자,
박근혜 정부 때도 임명된 KBS 이사가 법인카드로 2,500원짜리 김밥을 사 먹었다 해가지고 홍위병들이 문매를 맞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1년 365일 매일같이 샌드위치 2개, 닭가슴살, 샐러드, 컵, 과일 2개로 구성된 3만 원짜리 모닝 3종 세트를 도청 예산으로 법카로 결제하고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창균 논설주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컵, 과일 2개로 구성된 3만 원짜리 모닝 3종 세트라고 딱 규정했습니다. 도청 예산으로 결제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을 무력화하려는 좌파의 집요함은 악랄하고 잔인하게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폐악질에 대한 공포에 법칙까지 짓눌립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션 법칙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된다. 이재명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가? 답은 뭡니까? 답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존속시켜야 한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네, 바로 그 명제에 부닥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상을 품고 있는 김문수 후보, 국민들이 과연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또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받아질지 참으로 의문이지만, 그러나 희망은 절망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어저께 마지막 여론조사는 앞으로 지금 차이가 5.1%밖에 차이가 안 났다. 제일 마지막에 여론조사한 그것입니다. 리서치민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뉴델리가 의뢰해서 최고로 많은 모집단 6,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네, 이제 승기가 잡혔습니다. 골든크로스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내일 골든크로스가 될 것이고, 이준석은 사표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사표는 아까운 표다. 왜 이준석에게 표를 주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목이 매는 듯한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자, 이 운명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훌륭한 운명이라면 갈 길을 갈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